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8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8장은 뭐 노래 불러라죠.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이전 문제는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관련된 것들은 뭐 뒤에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보시면서 나오는데 뭐 순서도 제어문 같은 것들이 일단 뒤쪽에 있죠. 근데 앞에서도 배우셨는데 뭐 그런 것들은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중간고사 때랑 똑같습니다. 기본 25문제로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 때 보니까 점수를 다들 잘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85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조금 어렵게 된다고는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점수들이 거의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평균 90이 넘어도 A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하면 그냥 다, 절대평가하면 다 점수를 좋게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학과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앞에 보시면은 뭐 절대적 프로그래밍, 요거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뭐 센서와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D로 센서가 있으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우리가 뭐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생각해보기가 나오죠. 생각해보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호라이 쇼크가 이런 거 이용을 했다. 뭐 윌리엄 라이스가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필립 라이스가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렵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 두 종류가 있는데 뭐 동정형과 전자기형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그 다음에 압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 가지 요소, 뭐 크기, 높낮이, 음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가 파, 음파에서 진 폭이고요. 크기는 세기죠. 높낮이는 주파수이고, 음색은 하나의 소리가 갖고 있는 음색깔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전평가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주파수와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주의 1주차를 보시면 일단 소리와 스피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 부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특징들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소리는 진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높낮이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오고요. 그래서 높낮이는 우리가 주파수와 관계가 있고 소리의 크기는 그 음파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10kHz라고 했죠.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강도는 데시벨, 룩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소리는 0에서 130 데시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 40에서 70 정도, 45, 65.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어떤 전자기기의 변환기를 우리가 스피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을 하고요. 스피커의 종류들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전형과 전자기형 두 가지가 있고 이 동전형은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성능이 좋고 전자기형은 좀 크기가 큰데 대신에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피커는 도체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력이 발생한다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자부와 압전 효과가 있는데 일단 능동과 수동이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일렀을 때 뭐 소리가 난다면 능동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수동이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압전 효과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위한 음악 블록은 일단 음정, 음량, 빠르기 등의 어떤 세 가지 성질의 블록으로 제공이 되는데 중간고사보다 지금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중간고사보다 훨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 2 같은 경우에 내장 스피커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륨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여기에 보시면 0과 이 그라운드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스피커나 이어폰을 뭐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만 보시면 우리가 에뮬레이터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아웃 클립 케이블 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일단 멜로디 블록이 있죠. 그래서 멜로디 블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일단 개 이름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험계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뭐 완전 5도, 완전 4도 뭐 이런 비율들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옥타브에 따라서 음리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음을 기준음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붙인 이름이 개이름인데 개이름은 구이도 다레초라고 하는 분이 2024년, 2025년에 이탈리아에서 성묘한 창가를 만들면서 각행에 붙어 있는 첫 머리 글자를 따서命名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리름과 주파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음리름은 라음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국제협약에 의해서 440Hz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2배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코딩하는 거 보시면 간단하게 코드들, 그 다음에 블록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의 성질, 뭐 높낮이, 강약, 길이, 음색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량의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음의 높낮이, 뭐 피치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주파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파수는 단위 시동 그 시간당 뭐 진동 횟수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 음을 표시할 때 A4, 뭐 B3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 음은 A음이고 440Hz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약, 리듬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일단은 강약과 이런 것들 그리고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소리가 크냐 작냐 이게 강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의 길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표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17세기에 기보법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면서 악보가 만들어졌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을 남길 수가 없었는데 이 기보법이 완성이 되면서 음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표와 심표의 관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템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 이 템포는 분당 비트의 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1초에 한 번 이렇게 뚝딱 하는 게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하면 그 1분에는 60번 하게 되죠. 60템포가 되게 되는데 이 BPM, 그래서 분당 요 비트의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빠른 속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겹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코드에서 제공해 주는 블럭 같은 것들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음표, 점심표, 마이크로 비트, 메이크 코드에서는 우리가 뭐 점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조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기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장이 바로 뭐냐면 예, 이미지 스크롤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크롤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은 관련돼서 지금 저기 요약하기가 나와 있는데 요약하기 한번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보기부터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반복과 관련이 나오는데 절차적 프로그램에서 요 반복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엣지헤르 데이크스라 이거 중간고사 나왔었는데
일단 구조와 정리에 대해서 뭐 순차 실행문, 조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일단은 포루프라든가 화일루프 등의 반복문이고, 그리고 스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컴퓨터 디스플레이나 영화 제작이나 TV 제작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행이나 이 종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거를 스크롤링이라 부른다. 그래서 스크롤링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발생하거나, 일단 대형 장치에서 이 터치 스크린이나 이 키 누르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트리거 되고요. 사용자의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추가 개입 없이 계속되거나 입력 장치에서 완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은 개별적인 진근으로 수행이 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프레임의 속도는 전체 이미지가 일단 다시 표시가 되는 속도를 프레임의 속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구조는 반복, 그 다음에 나가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평가를 보시면 반복 구조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스크롤링도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봐보시면 우리가 이 푸른 로직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이 로직과 이 반복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 구조가 무엇인지, 선택 구조가 무엇인지, 반복 구조가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제어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반복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목적과 조건들, 그 다음에 순차 구조와 반복 구조의 차이점, 그리고 반복 구조 사용하면 좋은 점들, 그 다음에 순환문, 특히 매크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순환문의 종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선택 순환문과 반복 제어문,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문 사용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문제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우리가 뭐 초급, 이제 저기 뭐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급 문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각각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일단은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 제문과 관련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복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들, 구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변수 만드는 것들, 숫자 증가하는 처리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과 우리가 이 컨티뉴 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은 우리가 완전히 블록을 종료하는 거고요. 이 다음은 종료하지는 않고 우리가 순환은 반복합니다만, 다음 뒤에 있는 뭐예요?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게 다음이죠. 두 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반복 블록과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본값은 0에서 4까지고 하나씩 증가하면서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자동으로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일단 할당이 됐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수, 짝수 출력하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LED 출력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데, LED 출력 블록이나 이미지 블록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오프셋에서 뭐 제논 화살의 역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블록을 이용했을 때 오프셋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미지 스크롤링과 관련된 기법들, 이러한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잘 분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학습평가와 우리가 뒤에 보시면 요약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정리하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중간고사보다 이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잘 봤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조금 방심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85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에서 뭐 여러분들이 성적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일단 우리가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10장을 봐보시면, 10장은 이제 배열과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지 스크롤링이 나왔는데, 이미지 스크롤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포울프라든가 순환문 같은 걸 이용을 했었는데 요 뭔가 이미지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얘를 반복 조작할 때는 요 배열 같은 걸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집합인데 이 배열의 요소와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배열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잔상 효과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뭐 살아있는 뜻을 의미하는 라틴어 애니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상 효과가 무엇인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사전 평가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열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되는데 배열에는 인덱스와 요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덱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할 때 메이크 코드에서는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생성, 읽기, 변경, 실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배열의 연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만들고 이런 거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때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배열을 또 반복을 할 때 우리가 배열 반복과 관련된 또 그 순환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문자의 배열이다. 그래서 뭐 길이라던가 병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문자열 연산을 위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할당, 뭐 병합, 그 다음에 분리, 뭐 수치로 변경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거를 이미지 스프라이트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 스프라이트 시트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련의 정지된 이미지를 영수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람 눈에 있는 잔상 효과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초당 15프레임 이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배열로 만들면 우리가 쉽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쉽게 해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도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사위를 배열로 만들면 좋은 거는 요 랜덤 블록에서 요 배열에서 랜덤을 갖고 올 수 있는 블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뒤에 보시면 학습평가가 나와 있는데 학습평가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더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들 한번 봐보시고요. 그래서 정리하기들 나와 있는데 일단 정리하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뒤를 봐보시면 우리가 11장이 나오죠. 11장은 센서와 관련된 장입니다. 그래서 센서와 관련해서 앞쪽에 보시면은 뭐 기존에 배운 내용들 나오는데 이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센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센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센서 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 가속도 센서하고 이 자이로 센서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과 원리에 대해서 일단은 잘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의 세계 이축, 뭐 롤, 피치, 여우와 관련해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자계 센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전평가 두 문제 있는데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들흔들흔들어 보시면 여기 이제 센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가속 센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종류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에서 가속 센서와 관련해서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지될 때 블록 같은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사위 흔들 때 이 블록들을 이용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앞에서는 버튼이나 그냥 실행할 때 됐었는데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주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울기 센서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기울기 센서의 원리와 종류들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 블럭들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센서 값, 피치, 롤, 방향이 피치는 Y 방향이고 롤은 X 방향이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죠. 항공 계속 개념인데 우리가 뭐 XZ, Y 방향이 돼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무엇인지, 절대값을 사용하는 이유라던가 이러한 것들 이용하는 방법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 센서와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데 그 나침반이 무엇인지, 센서들이 무엇인지, 방위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던가 풀음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방향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몇 등분을 하느냐 22.5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평가를 보시면 관련된 것들 나오는데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잘 봐주시고요. 이 정리하기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을 보시면 일단 가위바위보가 나오죠. 네, 가위바위보가 나오는데 이 가위바위보와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장입니다. 이제 거의 뭐 13장까지밖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당연히 생각해 보기는 나온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위의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놀이와 위와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놀이의 네 가지 요소, 뭐 경쟁, 우연, 모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게임이 무엇이냐. 이런 PC 게임과 관련해서 나왔고요. 최초의 게임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임 뒤에 있었죠. 그 다음에 게임의 기본 요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전평가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게임의 요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칙들은 다 아실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랜덤 블록이죠. 랜덤 블록 사용하는 방법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크를 누르면 에뮬레이터 쉐이크 버튼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동전 던지기와 관련해서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드는 랜덤 블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폭탄 던지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터치 모드 관련해서 저항성과 정전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과 원리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거 게임 만들 때 알고리즘 같은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탑 10 중에 1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게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무엇인지 앞에 스프라이트 시트와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이 스프라이트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는 것들 나오는데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학습평가하고 정리하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이 13장인데 일단은 13장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좀 늦네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인데 여러분들이 이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해서 일단은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잠깐만요. 네, 계속 하나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13장을 한번 더 다시 보면 앞쪽에 보시면은 뭐 지난주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요약하는 거랑 정리하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블루투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블루투스가 무엇인지 무선 통신과 관련해서 일단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의 뭐 이런 것들 동 2에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중간고사가 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주파수 제곱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앞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 무선통신의 개요와 종류들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시험 문제 비교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블루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프로파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0 BLE 이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라디오 분란에서 수신과 송신과 그러니까 발신과 수신에 대해서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룹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BC 마이크로비트에서 제공되는 블록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코딩과 나와 있는 블록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신전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페어링 해야 되고 데이터 전송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수신해야 되죠. 그래서 페어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그룹이라든가 라디오 그룹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신전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뒤쪽을 봐보시면 날 따라 해봐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전 이중 방식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러한 심플렉스, 하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와 관련된 개념들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이중 통신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뒤에 보시면 코드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평가가 나와 있는데 학습평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하기도 한 번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25문제 여러분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질문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시험 답과 관련해서 뭐 아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먼저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